그 캐릭터 창에서 그 잠재력 눌러서 보시면 설명에 벌써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다른 캐릭터들은 안 나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일이 해봐야 됐어요. 근데 시아는 엄청 친절하게 이트리는 단일용입니다. 이트리는 광역용입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다른 캐릭은 안 적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고 약간 벙쪘습니다. 이러면 내가 설명할 게 없잖아. 왜 할 일을 뺏어가려고 그래? 게임이 좀 불친절한 맛도 있어야지. 그래야 연구도 하고 영상도 올리고. 자, 시야 한번 스킬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 시야 일반 공격, 그러니까 자동 공격이죠. 자동 공격은 이렇게 눈토끼와 밤토끼로 이루어져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 드론이 두 마리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메인 스킬 같은 경우에는 눈토끼 2기와 밤토끼 1기를 소환해서 총 5개의 토끼가 나와 있는 채로 공격하는 겁니다. 눈토끼는 기본적으로 난사를 하고요. 밤토끼는 유도탄을 발사를 합니다. 그리고 필살기 같은 경우에는 레이저포를 조종해서 계속 뭐 단일 딜을 하던지 아니면은 퍼트려서 광역 딜을 하던지 하는 궤도 폭격 공격이고요. 잠재력을 보시면 보통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적어주지 않는데 이 캐릭은 친절하게 단일 목표를 타격하기 좋은 유파, 다수의 목표를 타격하기 좋은 유파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게 더 좋다라고 실험을 해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보스전은 1번이 좋고 그리고 뭐 재앙의 전선이나 적을 많이 상대하는 컨텐츠에서는 2번이 좋습니다. 자, 하나하나 좀 상세하게 읽어보면 읽어보는 것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보시면 환상의 발걸음 같은 경우에는 눈토끼의 일반 공격 피해가 증가하는 거고요. 칼날 같은 눈 같은 경우에는 메인 스킬을 쓰면 눈토끼가 소환되잖아요. 그러면 눈토끼의 스킬 피해가 증가하는 겁니다. 요거를 잘 구분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건 일반 공격 피해, 그러니까 스킬을 쓰지 않아도 드론이 2개가 나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중에 눈토끼의 공격이 강화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스킬을 썼을 때 나오는 눈토끼 2마리, 걔네가 강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걔네는 스킬 피해거든요. 그리고 메인 유파 2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밤토끼가 일반 공격 시라고 적혀있죠. 별빛의 도약은 메인 스킬이 소환한 토끼, 밤토끼가 공격 시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스킬 피해입니다. 그래서 이 캐릭은 복합입니다. 스킬이 일반 공격과 메인 공격이 복합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 유파를 다 싹 다 배워서 1번 트리, 2번 트리를 다 키워가지고 어떻게 스킬이 변하는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뭐 치토세처럼 갑자기 일반 스킬 사용 후 일반 공격 마지막 공격을 한다든지 뭐 라루처럼 일반 스킬 3타가 한다든지 이런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그냥 드론을 소환해서 드론이 공격력이 변하거나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스킬 변화는 딱히 없고요. 그러니까 굳이 영상으로 비교를 안 해봐도 다 나와 있습니다. 확실해요. 자, 그럼 여기서 시야의 레코드를 보시면 이 전용 레코드죠. 이번에 시야 캐릭이랑 같이 나왔습니다. 파도빛 유랑, 빛 속성 피해가 15% 증가. 자, 필살기 피해를 입히면 빛 속성 피해 증가. 그리고 파문의 춤사위 협주 스킬을 보시면 대충 이 캐릭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일반 공격과 스킬 피해가 증가한다. 스킬 피해를 입히면 해당 효과가 추가로 증가한다. 그러니까 이미 일반 공격과 스킬 피해가 복합이라는 걸 레코드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알 수 있죠. 빛 속성 레코드 최적화 세팅은
보시면 미네르바의 5성, 빛속성, 5성 레코드 같은 경우에도 스킬 피해와 필살기 피해 22% 증가, 그리고 속성 표식 발동하면 일반 공격과 필살기 피해 또 증가, 스킬과 일반 공격 둘 다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얘도 시아한테 유효입니다. 그 다음에 패스에서 받을 수 있는 빛속성 오후의 틈새 같은 경우에도 빛속성 피해 10% 증가, 그리고 일반 공격이 아닌 피해를 입히면 정전을 부여하고, 그리고 정전을 보유한 목표에게 입히는 스킬 피해 증가, 요것도 어느 정도 유효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빛속성 5성 레코드가 3장 다 있으시면 그게 시야 최적화 레코드가 될 수 있어요. 자, 보시면 1번 트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드론이 나와서 그냥 딱 총을 계속 쏘는 겁니다. 그런 트리예요. 자, 2번 트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광역 유탄을 계속 발사하는 그런 트리입니다. 지원 스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2번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지원 유파 같은 경우에도 메인 유파와 구분이 똑같습니다. 첫 번째 지원 유파는 스킬을 쓰고 나서 이 눈토끼 2마리가 소환되어 메인 캐릭터를 따라다니며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종료 후, 지원 스킬 종료 후 밤토끼 2마리가 유도탄을 발사하고, 필드의 드론 수에 따라 드론이 입히는 피해 증가하고, 뭐 눈토끼가 피해를 입힐 때마다 시야 스킬 피해가 증가하고, 그러니까 스킬을 쓴 후 필드에 드론들이 남아서 계속 그 지속 피해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보스가 계속 존재하는 보스전에, 단일 보스전에 유리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지원 유파는 파도가 증가하는 겁니다. 그냥 지원 스킬 한번 딸깍 했을 때 피해를 어마어마하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파도 횟수가 증가하고, 파도가 일으킨 후 전기 구역을 남기고, 그리고 기절시키고 파도 피해 증가하고, 목표가 받는 파도 피해가 증가하고, 지속시간 중 시야 공격력 증가. 그러니까 이건 파도를 계속 치게 하면서 광역 공격이죠. 그러니까 상대가 많을 때 쓰는 그런 유파입니다. 그래서 시야는 잠재력이 굉장히 심플한 경우에요. 시야와 잘 어울리는 캐릭터는 잘 어울리는 캐릭터라고 부르기도 좀 민망하네요. 왜냐면 아직 이 게임이 캐릭터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빛속성 캐릭터는 시야, 미네르바, 틸리아, 라루, 징린 이렇게 있습니다. 시야는 딜러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메인에 들어가고, 그리고 서포트로 밸런스의 미네르바, 서포터로 틸리아 요렇게 들고 가는 게, 미네르바가 5성이기 때문에 5성 둘 해서 포텐이 좋다고 보시면 되고요. 라루는 같은 딜러니까 패스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약간 흥미 위주의 뇌피셜인데, 시야 PV, 그러니까 영상, 공식 영상을 보시면 징린, 틸리아, 시야를 데리고 가는데 시야를 딜러가 아니라 지원으로 데리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보시면은 틸리아가 메인으로 들어갈 경우에는 가디언 상태라고 해서 얘가 버티면서 지원으로 나오는 캐릭터들의 공격을 증가시켜주는 편이거든요. 근데 시야의 지원 스킬이, 일단 지원 스킬을 쓴 후에도 드론들이 나와서 계속 딜을 해주는 이 지원 유파 1이 있기 때문에, 지속 투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틸리아나 징린을 메인으로 쓰고 시야를 서브로 쓰는, 지원으로 쓰는 그런 트리도 한번 해볼만 하지 않을까 싶네요. 공식 영상에서 보여줬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시야에 대해 한번 알아봤습니다. 일단 그냥 보기에 이뻐.